수학 익힘책 공간좌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12번부터 풀어보면요. 점 A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다시 ZX평면에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먼저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한다면 B의 좌표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니까 Y랑 Z의 부호가 반대로 바뀔 테니 2, 3, 마이너스 6으로 나올 거고, 이어서 점 B를 다시 ZX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니까 ZX 평면에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한다면 C의 좌표는 Y의 마이너스가 붙어서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으로 정답이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대칭 이동시킬 때는 앞에 말에 없는 곳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13번 보면요. 점 P에서 X축, Y축,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 B, C라고 할 때 4점 OA, 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A, 그 다음에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B, Z축에 내린 수선의 발 C의 좌표를 각각 구해서 사면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A는 X를 제외한 나머지가 0이 되니까 2, 0, 0일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점 B는 Y좌표만 살아남아서 0, 3, 0, 그 다음에 Z축에 내린 점 C는 Z좌표만 살아남아서 0, 0, 4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사면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 그 다음에 X축, Y축, Z축 하고 X의 좌표 2, Y좌표 3, Z좌표 4가 되도록 사면체를 한번 그려보면 사면체가 이러한 형태로 OABC를 다 진하게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면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면체의 부피를 어떻게 구하면 좋겠어요?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밑면은 삼각형 OA, B가 될 거고 높이는 OC의 길이가 되겠죠. 이거를 각각 계산을 해주면 삼각형 OAB의 넓이는 밑면이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계산이 돼서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선분 OC의 길이는 4니까 이걸 다 대입해주면 3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라서 부피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면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에 알기 힘드니까 사면체를 좌표 공간에다가 그려놓고 밑면이 OAB, 그 다음에 높이가 OC, 지금 OC 선분이 XY 평면과 수직이 되기 때문에 높이를 나타내는 게 선분 OC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사면체의 부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번 보면요. 두 점 AB에 대하여 선분 AB의 길이가 7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X좌표 길이, Y좌표 길이, Z좌표 길이 뺀 거를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면 되죠. 그래서 루트에다가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4 빼기 2는 2의 제곱, 4 빼기 1은 3의 제곱 이렇게 더해주시면 루트에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4가 나올 거고 얘가 7이죠. 그러면 양변을 제곱했을 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4는 49고 넘기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5는 0이니까 인수분해가 a 플러스 7 a 마이너스 5는 0으로 나와서 a 값이 마이너스 7과 5인데 그 중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5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A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15번입니다. ZX 평면 위의 점 P에서 세 점 ABC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을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점 P가 ZX 평면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Z좌표랑 X좌표는 변하고 Y좌표는 0으로 고정되어 있을 테니까 X, 0, Z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ABC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기 때문에 AP의 길이, BP의 길이, CP의 길이를 구해 볼 거고요. 어차피 루트를 나중에 없앨 거기 때문에 제곱한 걸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P의 제곱은 X-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Z-1의 제곱을 쓸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BP의 길이의 제곱은 x-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의 제곱, 마지막으로 cp 길이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0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자가 두 개, x랑 z가 살아있기 때문에 연립을 통해서 x랑 z의 값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랑 BP가 같다는 걸 이용해보면, 자, AP의 제곱을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p제곱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z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과 z제곱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우변으로 전부 다 이항을 시켜보면 2x 플러스 4z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BP랑 CP가 같다고 놓으면 좌변은 BP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z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3이고, 우변은 CP제곱으로 놓으면 x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4z 플러스 4가 나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제곱과 z제곱은 사라질 테니 우변으로 다 이항해서 쓰면 2x 플러스 2z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식을 연립해버리면 되니까 z의 값이 2가 나오고요. 그러면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즉, 점 P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분의 5, 0, 2가 된다는 걸 알아낼 수 있고요. 어쨌든 점 P가 ZX 평면에 있기 때문에 Y좌표가 0이고 X좌표랑 Z좌표는 변화하니까 미지수로 잡은 다음에 문제의 조건대로 거리를 계산을 해서 같다라는 식으로 놓고 연립해서 좌표를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16번 풀어봅시다. 점 A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B라 하고 점 A를 XY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하겠대요. 여기 먼저 구해볼게요.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B의 좌표는 없는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A고, 그 다음에 점 A를 XY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했으니까 점 C는 없는 z의 마이너스를 붙여서 2, 1, 마이너스 a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세 점 ABC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래요. 그러면 세 점 ABC를 지나는 원을 찾아야 할 텐데, 이렇게 원이 있고 점이 A, B, C 이런 식으로 있어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결국에 삼각형 ABC의 무슨 원이냐?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거고요. 그럼 결국에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사인 법칙을 써야겠다는 생각까지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에 변의 길이 또는 각의 크기를 구해야 하지만 각의 크기가 지금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변의 길이를 구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AB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0의 제곱 플러스 2a의 제곱, 그래서 루트 4a 제곱 플러스 16이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를 구하면 두 점 B와 C는 Y좌표랑 Z좌표가 같고 X좌표 길이의 차이가 4니까 BC의 길이는 4가 될 거고, CA 길이까지 구해보면 CA의 길이는 이번엔 X랑 Y의 좌표가 같으니까 Z 길이의 차는 2a고 원래는 절대값을 씌워야 하지만 a가 양수기 때문에 그냥 2a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이를 다 구해봤는데요. 어떤 성질이 있냐? AB의 길이를 제곱하면 4a 제곱 플러스 16인데 얘는 누구랑 누구 제곱한 거의 합이냐면 CA 길이 제곱과 BC의 길이 제곱한 거의 합과 같네요. 무슨 정리가 생겨버렸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럼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고 누가 빗변이 되느냐? AB가 빗변이라서 각 C가 직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AB의 길이가 지름의 길이가 되고 지름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AB의 길이가 6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얘를 계산해보면 4a 제곱 플러스 16이 36이라서 a제곱은 5, 따라서 a 값은 얼마 나온다? 루트 5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상황에서 결국에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등장했지만 사실은 대수의 개념까지 융합을 하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세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의 각의 크기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사인 법칙과 연계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두 점 AB와 ZX 평면 위의 점 P, XY 평면 위의 점 Q에 대하여 AP, PQ, QB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여러분들 작년에 배웠던 평면 좌표에서 X축이 이렇게 있고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서 X축 위의 점 P를 지나가도록 하는 AP 플러스 B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기억이 날 겁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느냐? 둘 중에 하나의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서 여기를 B'이라고 하면 길이가 같아질 거고, 실제로는 A에서 B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은 AB'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라고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거고요. 좌표 공간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4라는 A점이 여기 있고 2,5,3이라는 B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ZX 평면 위의 점 P이기 때문에 ZX 평면은 왼쪽 평면이죠. 여기 왼쪽 평면을 기준으로 점 A를 대칭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선의 발 딱 내렸을 때 한 번 더 똑같이
가주면 여기에 A 프라임이라는 점이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점 B는 XY 평면 위의 점 Q를 이용해서 XY 평면인 바닥 평면에다가 대칭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닥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고 한 번 더 똑같은 양만큼 이동하면 B'이라는 점이 되겠죠. 이 A'과 B'이라는 점을 이런 식으로 이어주게 되면 ZX 평면 위의 점 P, 그 다음에 XY 평면 위의 점 Q를 지나가는 형태로 A', B'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 주실 수가 있겠죠. 결국에 A'P랑 AP의 길이가 같아질 거고, 마찬가지로 BQ랑 B'Q가 같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P 플러스 PQ 플러스 QB의 길이는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A', P 플러스 PQ 플러스 QB'의 길이와 같고, 얘는 무조건 누구보다 크거나 같게 되냐? A'과 B'을 일직선으로 이은 애보다는 항상 크겠죠. 그러면 A', B' 선분의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A점 1, 2, 4를 ZX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A'이 되고, Y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B의 좌표는 2, 5, 3이고 얘를 XY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주면 Z 좌표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니 A', B'의 길이는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7의 제곱 플러스 7의 제곱이니까 루트 99가 나와서 결국에 A', B'의 길이는 3루트 11임을 알 수 있고, 이 3루트 11이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면좌표 단원 공부할 때 X축 위의 점을 지나면서 최소값, 거리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와 같은 형태로 ZX 평면과 XY 평면 위의 점 PQ를 모두 지나도록 A'과 B'을 각각 ZX 평면과 XY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켜서 이어주시면 되고요. 물론 거꾸로 대칭 이동을 시키셔도 무방합니다. 상관은 없고요. 어쨌든 주어진 평면에 대칭 이동을 시켜서 길이를 구한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8번은요, 세 점 ABC가 있는데 점 B가 선분 AC의 중점이래요. 그러면 A와 C의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B의 좌표가 될 거기 때문에 X좌표부터 계산해보면 1 더하기 5를 2로 나누면 3이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 Y좌표 해보면 4 더하기 마이너스 6을 2로 나눈 것이 A가 될 테니 여기에서 일단 A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거 찾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Z좌표 해보면 2랑 B를 더한 걸 2로 나눴을 때 6이 나와야 하니까 B 값은 10이 되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의 값은 9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점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나오기 때문에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9번은 풀어볼 텐데요. 19번은 여러분들이 교과서 풀이는 한번 뒤에서 해설을 보시고 교과서 풀이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가 있고 3분 CD의 중점 M에 대해서 AM과 BD의 교점 P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고 세 점의 좌표를 알려줬기 때문에 한번 써보면 A는 1, 1,0, B는 3, 2, 3, C는 2, 6, 6으로 주어져 있어서
D의 좌표도 사실은 찾아낼 수 있고, 교과서에서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교점이 중점이 된다라는 걸 이용하지만, 평행사변형의 정의인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와 성질 중의 하나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B에서 C로 갈 때 움직이는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4, Z축 방향으로 3만큼 움직이는 것이 A에서 D로 갈 때도 똑같이 움직이므로 D의 좌표가 0,5,3임을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어쨌든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하고 있으니까 선분 AC를 이렇게 그려보면 AC가 2등분 되고요. 문제에 의해서 CM의 길이랑 DM의 길이가 같을 테니 점 P가 선분 CD와 선분 AC를 2등분하는 선분들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 점 P가 뭐가 되냐면 삼각형 ACD의 무게중심이라는 걸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변을 2등분하는 선분들의 교점이 무게중심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삼각형 ACD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주면 되니까 X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1, Y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4, Z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3이기 때문에 점 P의 좌표가 1,4,3임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풀이와 다른 방법으로 풀었기 때문에 교과서 풀이도 한번 풀어보시고 평행사변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질,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은 걸 이용하면 좌표를 빨리 찾아줄 수 있다와 삼각형에서 변을 2등분하는 선분들의 교점이 무게중심이 된다는 사실도 잘 기억을 하고 문제에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은 주어진 구와 중심이 같고 원점을 지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인 걸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을 점 C라고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는 누구의 길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원점을 지나는 구기 때문에 선분 OC의 길이와 같다는 얘기고 선분 OC의 길이는 루트 4 플러스 16 플러스 1이니까 루트 21이므로 구의 방정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좌변을 쓸 수 있고 우변은 반지름의 길이 제곱해서 2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의 방정식을 쓸 때는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내면 되기 때문에 방금 푼 거와 같이 중심과 반지름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점 P를 점 A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할 때 두 점 AQ를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일단 점 P를 점 A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Q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 P가 여기 있고 점 A가 이렇게 있을 때 점 P를 점 A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켰을 경우에 어떻게 찾을 거냐? 점 P에서 A까지 간 만큼 한 번 더 이동하면 점 Q가 나올 테니 점 A는 어떤 점이에요? 선분 PQ의 무슨 점이죠?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Q를 A, B, C라고 했을 때 알아낼 수 있는 건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4, 2분의 0 플러스 B는 4, 2분의 5
플러스 c는 마이너스 3이므로 q의 좌표가 a의 값은 10, b의 값은 8, c의 값은 마이너스 11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점 AQ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중심은 선분 AQ의 중점이 될 거고 중점의 좌표는 A랑 Q를 더하고 2로 나누면 되니까 7, 6, 마이너스 7이 나오고 반지름의 길이는 선분 A 위에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선분 AM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되니까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돼서 루트 29네요. 반지름의 길이 그냥 등호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알았기 때문에 구의 방정식은 x-7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 더하기 z 플러스 7의 제곱은 29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x축, y축, z축 또는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는 거를 위주로 많이 해왔었는데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그 방법은 대칭 이동시킬 점까지 이동한 걸 한 번 더 이동한다 라는 사실을 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구의 방정식을 구할 때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잘 구해 주시면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해봅시다. 점 A와 구 위의 점 P에 대하여 선분 AP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는 문제이고요. 이거는 원에서도 여러분들 했던 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구가 일단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구의 중심의 좌표는 1,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2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 A가 이렇게 바깥에 마이너스 1, 2,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선분 AP의 길이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점 A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반지름의 길이만큼 더 가면 최대값, 반지름의 길이만큼 돌아오면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을 점 C라고 했을 때 최대값 M이라고 하면 이 M의 값은 선분 AC의 길이 플러스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거고 최소값은 선분 AC의 길이에 빼기 반지름의 길이가 될 테니까 선분 AC의 길이만 좀 구해주면 좋겠습니다. 선분 AC의 길이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라서 3 나오니까 반지름의 길이 2까지 활용하면 최대값은 3 플러스 2에서 5고 최소값은 3 빼기 2에서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에서도 마찬가지로 9 위의 점까지 길이의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중심까지 구한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더하고 빼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라는 사실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3번은요. 두 점 A, B에 대하여 PB는 EPA를 만족시키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고 점 P를 그렇다면 x, y, z라고 두고 x, y, z의 방정식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PA의 길이를 구해보면 루트 x-3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고 PB의 길이를 구해보면 루트
x제곱 플러스 y-6의 제곱 더하기 z-3의 제곱이니까 위의 식에 대입할 건데 그냥 대입하면 어차피 루트가 살아있으니 PB의 제곱이 4PA 길이의 제곱, 양변 제곱해가지고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6z 플러스 9가 좌변이고요. 우변은 4배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입니다.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12y 플러스 3z제곱 플러스 6z에 상수항이 얼만큼 남을 거냐면 마이너스 9가 남을 겁니다. 는 0입니다. 3으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z제곱 플러스 2z는 3이 되고 여기서 완전제곱 형태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16 플러스 4 플러스 1 하고 오른쪽 우변에다가 21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걸 정리하면 x-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의 제곱은 24가 나오고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하죠. 반지름의 길이는 2 루트 6이라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4 파이 곱하기 2 루트 6의 세제곱을 하고요. 얘를 계산하면 64 루트 6 파이가 나오겠습니다. 이 문제는 핵심이 점 P가 그리는 도형을 찾는 게 중요할 거기 때문에 점 P를 x, y, z라고 두고 x, y, z에 대한 식을 찾아주면 되는데 관계식 PB는 EPA를 활용해서 정리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은 9를 YZ 평면으로 자른 단면을 밑면으로 하고 9에 내접하는 원뿔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어떤 형태인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가 이렇게 있고요. YZ 평면으로 단면을 잘라요. YZ 평면으로 자르면 단면이 마찬가지로 원이 생길 거고요. 이 원을 밑면으로 하고 9에 내접하는 원뿔의 부피가 최대가 되려면 결국에 위쪽으로 이렇게 9의 꼭대기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원뿔이 내접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단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뿔의 밑면의 중심에서 꼭대기까지, 즉 높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9의 중심에서부터 원뿔과 9의 교점까지의 거리, 이게 바로 9의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원뿔의 밑면에 있는 중심의 좌표를 구하면 결국에 모든 길이들을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변형했을 때 x-3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2의 제곱은 25가 되고요. 중심의 좌표는
3, 1, 마이너스 2 반지름의 길이는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뿔의 밑면이 지금 YZ평면이기 때문에 원뿔의 밑면의 중심은 구의 중심을 YZ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거고, 그러면 X좌표가 0이 될 거기 때문에 0, 1, 마이너스 2가 중심이 될 테니까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는 3이겠죠. 또한 구의 중심에서 원뿔의 밑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을 그려버리면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4가 될 거고, 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5인 걸 활용하면 원뿔의 전체 높이가 얼마가 나올까요? 8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4의 제곱, 여기까지가 이제 밑면이고요. 넓이, 그 다음에 높이 8까지 곱해 줄 테니 3분의 128 파이가 부피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원뿔의 부피가 최대가 될지 그림으로 조금 이해를 해봤고요. 구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변형해서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찾고 YZ평면에 구의 중심을 수선의 발을 내리면 원뿔의 밑면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까지 활용해서 모든 길이를 구하고 부피를 계산을 했습니다. 드디어 공간좌표 단원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5번 같이 봅시다. 두 개의 구가 만나서 생기는 원위의 한 점을 P, 그 다음에 두 구의 중심을 각각 C1, C2라 하자. 각 P, C1, C2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1 구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S2 구가 이렇게 만나도록 있다고 칩시다. 지금 입체감이 없기 때문에 입체가 되도록 이러한 형태로 구를 그려준다고 치면요. 이 두 구가 만나서 생기는 것은 원이라고 했고, 실제로는 이러한 형태로 앞뒤로 지나가게 원이 그려질 겁니다. 그때의 원위의 한 점을 P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의 중심을 각각 C1, 그 다음에 C2라고 했네요. 그랬을 때 각 P, C1, C2가 세타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P랑 C2까지도 이었을 때 삼각형이 생기므로 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어쨌든 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S1은 표준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C1의 좌표가 0, 0,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구라서 C1P의 길이가 5라는 거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2P를 찾기 위해서 S2 구를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 더하기 Z-4의 제곱은 25니까 C2 좌표는 2, 4, 4고 반지름의 길이는 5가 똑같이 나오겠습니다. 결국에 삼각형을 밖으로 꺼내오면 P, C1, C2가 이렇게 있고 C1P의 길이 5, C2P의 길이도 5니까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됐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수직이등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있고
왼쪽에 C1 P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P에서 선분 C1, C2에 내린 수선의 발을 M이라고 했을 때 C1M의 길이를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C1, C2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C1, C2의 길이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루트 안이 36이라 6이 나와서 C1M의 길이는 3, TM의 길이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4가 나왔으니 사인 세타는 5분의 4로 바로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지만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경우에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 구하고 사인 세타까지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등변 삼각형을 일부러 주어서 여러분들이 사인 세타를 수선의 발 내려서 구할 수 있도록 문제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구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원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이해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좌표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좌표 단원 수학 익힘책 문제풀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